안녕하세요, 독자님들. 경제용입니다. 2026년 3월 30일이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의 출처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기사들인데요. 네, 오늘 다룰 내용들이 시장의 굵직한 변화를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단순한 주식시장의 숫자를 넘어서 그 ETF로 몰리는 거대한 자금의 흐름, 우주항공산업의 새로운 지평, M&A 시장의 숨은 가치 찾기, 그리고 월스트리트와 투자업계를 뒤바꾸고 있는 AI 기술까지 시장의 굵직한 맥락을 짚어보는 겁니다. 자, 이 거대한 자본의 이동, 어디서부터 파헤쳐 볼까요? 자본 시장의 흐름을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곳, 바로 개인 투자자분들의 계좌부터 열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윤지영 기자님의 최근 기사 데이터를 보면요. 최근 4년 새 일반 주식 계좌에서 ETF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3배나 뛰어올라서 16%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와, 16%요? 진짜 엄청난 변화네요. 그 ETF, 즉 특정 주가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펀드를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상품이잖아요. 예전에는 주식 투자라고 하면 무조건 개별 기업을 직접 골라서 사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독자님들이 왜 이렇게 ETF에 열광하게 된 걸까요? 그 이면에는 투자자들이 느끼는 뭐랄까 극심한 피로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를 보면 불과 1년 만에 ETF 시가총액이 188조 원대에서 372조 원 규모로 2배나 급성장했거든요. 수많은 개별 종목 중에서 진짜 흙 속의 진주를 찾아내는 건 전문가들에게도 대단히 고된 작업이니까요. 아, 기껏 열심히 분석해서 섰는데 예상치 못한 오너 리스크나 개별 악재가 터지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죠. ETF는 이런 종목 선택의 피로감을 단숨에 날려줍니다. 아하, 그러니까 재료를 하나하나 사서 요리하는 대신에 전문가가 잘 짜놓은 뷔페를 그냥 즐기는 거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업계에서 ETF를 두고 예전에는 고액 자산가들만 누릴 수 있었던 PB, 그러니까 전담 자산관리 서비스를 대중화시킨 1등 공신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를 알 수 있죠. 듣고 보니 확실히 공감이 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주목해야 할 흐름이 있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타이거 미국 S&P 500 같은 미국 지수 상품들이 상위권을 휩쓸었거든요. 네네, 다들 미국장으로 간다고 했었죠. 그런데 올해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 개인 고객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면 코덱스 코스닥 150이나 타이거 반도체 탑10 같은 국내 상품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와, 미국장 위주였던 투자 패턴이 완전 국장으로 유턴한 거네요. 맞습니다. 정반대의 양상이 펼쳐진 거죠. 아마 지금 듣고 계신 독자님들 중에서도 최근에 미국 ETF에서 국내 코스닥 ETF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신 분들이 꽤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이런 급격한 자금 이동 과정에서 좀 우려되는 부분은 없나요? 오히려 굉장히 성숙한 투자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긍정적인 지표가 나왔습니다. 수익과 손실이 2배에서 3배로 크게 넓뛰는 고위험 상품이죠. 레버리지 상품의 비중이 작년 0.10%에서 올해 0.06%로 확연히 줄어들었거든요. 아, 일확천금을 노리는 단기 투기보다는 우량 상품을 장기적으로 분할 매수하는 패턴이 이제 하나의 뉴노멀로 확고하게 정착하고 있다는 뜻이군요. 네, 안정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차곡차곡 쌓인 거대한 ETF 자금 중 일부는 아주 흥미로운 곳, 바로 우주를 향해 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정유민 기자님의 보도를 보면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올해 6월 중순에 IPO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아, IPO, 즉 기업 공개, 다시 말해 외부 투자자가 공개적으로 주식을 살 수 있도록 기업이 자사 주식과 경영 내역을 시장에 처음 공개하는 것 말이죠? 네, 드디어 시장에 처음으로 공개된다는 건데요. 시장의 기대감이 엄청납니다. 이번 상장의 목표 시가총액이 무려 약 2,63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거든요. 2,634조 원이요? 와, 진짜 상상이 안 가는 규모네요. 과거 사우디 아람코가 세웠던 기록을 가볍게 뛰어넘는 천문학적인 규모죠. 시장에서 조달하려는 자금만 112조 원이 넘습니다. 세상에. 그렇다 보니까 국내 투자자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겠네요. 네, KOF EX 미국 우주항공, 이나 1Q 미국 우주항공 테크 같은 ETF들의 일주일 새 200억 원이 쏠리면서 상장 전에 미리 투자하는 선점 투자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아니, 근데 전문가님, 여기서 구조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아직 비상장 기업이잖아요.
어떻게 일반 투자자분들이 상장되어 거래 중인 ETF를 통해서 비상장 회사를 미리 살 수가 있는 건가요? 그게 충분히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인 의문인데요. 바로 그 지점이 자본시장 운영사들이 구사하는 치밀한 우회 전략의 핵심입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쓰는데요. 첫째는 우주방산 로켓 추진 시스템을 스페이스X에 공급하는 카르만 홀딩스 같은 핵심 벤더사들을 편입시키는 겁니다. 아하, 로켓 본체를 당장 못 사니까 로켓 엔진이나 핵심 부품을 만드는 회사를 담아서 우주 생태계 자체에 베팅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페이스X의 지분을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ROMB 같은 다른 해외 ETF를 재간접 형태로 담아버리는 방식입니다. 와, 겹겹이 포장을 해서 비상장 주식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효과를 내는 거네요. 진짜 머리가 비상합니다. 네, 이르면 다음 달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도 우주테크 액티브 ETF를 출시한다고 하니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겁니다. 하지만 이런 복잡한 우회 방식이 규제 측면에서는 현재 시장의 뜨거운 논란거리이기도 합니다. 규제에 걸리는 부분이 있나요? 현행 퇴직연금 감독 규정이나 자본시장법상 연금계좌에서는 노후 자금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비상장 주식 투자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해외 재간접 ETF를 활용하면 사실상 그 규제를 우회하게 되는 셈이니까요. 아, 한쪽에서는 혁신적인 투자 기회라고 환영하겠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연금 자산 보호라는 취지가 무력화된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객관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네, 두 가지 가치가 팽팽하게 부딪히는 지점입니다. 이렇게 우주 저 너머에 천문학적인 가치를 가진 기업도 있지만요. 반대로 우리 일상 속에서 가치가 크게 낮아져서 인수합병 시장에 뜨거운 감자가 된 기업도 있습니다. 이덕연 기자님의 왓챠 기사 얘긴데요. 네, 토종 1세대 OTT인 왓챠 매각을 위한 경쟁 입찰에 CJ ENM을 비롯한 다수의 기업이 LOI를 제출했다는 소식입니다. LOI, 즉 인수 의향서, 다시 말해서 기업을 인수할 의향이 있음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문서 맞죠? 네, 정확합니다. 우리가 이 가격과 조건으로 인수할 의향이 있다고 공식화한 거죠. 사실 왓챠는 넷플릭스 같은 거대 자본과 출혈 경쟁을 하다가 3천억 원이 넘던 기업 가치가 100억 원 내외로 곤두박질 쳤잖아요. 결국 작년에는 법정 관리, 즉 회생 절차까지 들어갔고요. 네, 재무적으로는 뼈아픈 실패를 겪었죠. 아니 근데 적자가 지속되고 회생 절차까지 밟는 기업을 왜 대기업들이 앞다투어 인수하려고 하는 건지 상식적으로 좀 의아하거든요. 자본은 장부상 숫자 이면에 숨겨진 진짜 가치, 즉 데이터를 본 겁니다. 무려 10년 넘게 충성 고객들을 상대로 축적해온 압도적인 컨텐츠 큐레이팅 데이터가 존재하거든요. 아, 사용자들의 미세한 취향을 분석해서 다음 영상을 추천하는 그 알고리즘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건 단순히 돈을 쏟아붓는다고 하루아침에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껍데기나 브랜드가 아니라 그 안에 쌓인 10년치 한국인들의 취향 데이터베이스를 탐내는 거군요. 그렇죠. 게다가 법원의 회생 절차를 거치게 되면 기존의 기업을 짓누르던 무거운 채무들이 상당 부분 탕감되거나 조정되거든요. 여기서 SI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겁니다. 아, SI, 즉 전략적 투자자? 단순 수익 창출이 아니라 자사 사업과의 시너지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절호의 기회네요. 네, 아주 낮은 가격에 알짜 핵심 데이터를 쏙 확보해서 자사 플랫폼 경쟁력을 단숨에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요. 기업의 가치를 100억 원으로 볼지 아니면 10년치 데이터의 잠재력으로 볼지 판단하는 건 결국 치열한 분석의 영역이네요. 그런데 최근 이 치열한 분석의 현장에 뜻밖의 신입사원이 등장했다고요? 네, 바로 자본시장의 최전선인 PF 업계에 부는 바람입니다. PF, 즉 사모펀드. 소수의 고액 투자자로부터 비공개로 자금을 모아 기업 주식 등에 투자하는 펀드 업계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최근 MBK 파트너스나 IMM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글로벌 거물인 블랙스톤 같은 대형 투자사들이 밸류에이션 작업에 AI를 융합하고 있습니다. 아, 밸류에이션, 즉 기업의 현재 적정 가치를 평가하는 작업이에요? 네, 초기 리서치와 실사 단계의 자체적인 커스텀 에이전트나 엔트로픽의 클로드 같은 고도화된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트렌드가 뚜렷하죠. 전문가님, 이 대목에서 솔직히 좀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보통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 같은 곳에서 AI가 서류 작업을 다 해버리면 저연차 주니어들 일자리가 가장 먼저 위협받잖아요. 사모펀드 업계도 결국 인력을 대체하려는 수순 아닐까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오해하기 쉽지만 이들의 업무 프로세스는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모펀드 운용사들은 대규모 인력으로 굴러가는 공장이 아니라 애초에 소수정의 엘리트 조직이거든요. 아, 인력을 줄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네, AI를 단순한 인력 대체용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업무의 질적 향상 도구로 활용합니다. 방대한 기업 재무 데이터나 산업 동향을 뒤져서 초기 분석을 하는 지루한 반복 업무는 AI에게 넘겨버리는 거죠. 아하, 그러면 인간 운용역들은 그 남는 시간에 뭘 하나요? 거기서 확보한 귀중한 시간을 바탕으로 가장 고도화된 최종 투자 결정을 내리거나 기업 경영진과 마주 앉아 협상을 벌이고 네트워킹을 다지는 등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엑셀 화면만 쳐다보고 있을 시간을 아껴서 진짜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 간의 비즈니스에 집중한다는 거군요. 데이터를 순식간에 모으고 처리하는 건 AI의 몫이겠지만 결국 투자할 가치가 있는 기업을 알아보는 통찰력은 여전히 사람의 영역이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ETF 시장 동향부터 스페이스X 상장, 왓챠 인수전, 그리고 투자 업계의 AI 도입 이슈에 대해 다뤘습니다.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빠른 증권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경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내용은 투자 참고 정보이며 투자 결정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7분 45초.